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구 석가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백신이 이제는 많이 이제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을 이미 맞았고 또 앞으로도 아마 백신이 전 국민에게 원하는 사람들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맞을까 말까 아직도 이것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백신 공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에 백신 맞고 죽었단다, 백신 맞고 어떤 병이 생겼더란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뭐 100만 명에 몇 명, 서너 명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것을 혹시 내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을 정말 맞아야 되나 맞지 않아도 되나, 이것을 정말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도 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임산부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임산부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본인도 물론 많이 고생을 하지만은 아기가 사산을 하고 유산을 하거나 임신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임신 중에 상당히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응급실을 많이 다녀야 되고 입원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 임산부에 대한 접종은 통계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지금 생각에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혹시 예상치 않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까 봐 지금 안전 보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산부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언제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간호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또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 약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임신이 되면 반드시 코로나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비의료계에 있는 임산부들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임산부들은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 있어서 나는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가려운 발진이 생겼다, 뭐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그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나필락시스가 생겨서 죽을 뻔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알레르기 체질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고생은 좀 하겠지만은, 그러나 알레르기 체질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 그런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체질도 맞는 것이 좋고 단지 맞을 때에 응급치료가, 혹시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응급치료가 가능한 그런 시설에서 맞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보통 지금 주사를 맞으면 한 30분씩 보통 대기해서 관찰하게 돼 있는데, 관찰하는 도중에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서 숨을 잘 쉬기 어렵고 혈압이 떨어진다면 에피펜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 치료를 해야 되고 응급실에서 또 IV 정맥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사를 하면 혹시 아나필락시스에 걸리더라도 생명에는 위독함이 없이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대개 그저 가렵고 발진 이런 것은 대개는 베나드릴 같은 이런 엔티히스타민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나는 이 몸이 취약한데,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 또는 비만이 있는지, 나는 천식이나 만성인 그런 병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나는 몸이 약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죽었다는데 나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부작용보다도
이 병의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사를 더 확실하게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데 에이즈가 있는데 맞아도 되느냐? 예, 에이즈 있는 사람들도 맞아야 됩니다. 에이즈 때문에 혹시 몸에 면역이 약하더라도 맞지 않는 것보다는 면역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도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연령군이 너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 백신을 못 이겨낼 것 같다. 이런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 70세 이상 맞았더니만 효과가 그렇게 면역이 많이 안 생기더라. 이런 또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다음 단계 60대부터 먼저 맞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고연령군이라도 이 백신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신을 기회가 있을 때는 이 코로나 백신을 다 맞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미국에서 맞는 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파이자나 모더나 또는 존슨앤존슨 이런 것은 노인이라도 더욱더 맞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현재 무슨 다른 열병을 앓고 있다든지 지금 다른 감기를 앓아서 지금 열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열이 회복된 다음에 뭐 일주일 후에나 그렇게 다시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백신 때문에 그만 확진자가 되지 않느냐, 그 백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백신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신저 RNA 일부분을 넣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백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백신에서부터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해서 코에 했더니만 확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백신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바이러스가 그 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을 맞으면 보통 항체 검사를 할 때는 병을 앓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 백신 때문에 항체가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검사에서 항체 반응이 양성이 나오는 것은 백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PCR 검사에서 확진자로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유튜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에 거기에 우리를 완전히 노예화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런 업무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또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고 절대 이것은 뭐 666도 아니고 이 백신이 우리를 노예하거나 우리를 조절하는 데 쓰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졸업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끼리 서로 만날 때는 이제 마스크 안 껴도 됩니다. 또 백신을 내가 맞았으면 건강한 사람하고 만날 때 마스크 안 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방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고위험군이라면 그 사람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나는 백신을 맞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것이 아직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지 못하는 게 백신을 맞았더라도 우리가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맞을 수가 없어요.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내 코에 혹시 들어왔다가 코에 있다가 나가는 건데 재촉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우리가 이 백신이 막을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아도 아직 우리가 아주 수십억을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아직 또 우리가 고위험군을 만날 때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식당에도 갈 수 있느냐? 본인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아직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을 했는데 이런 또 감염이 생겼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비행기 여행도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비행기 여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질병 위험과 백신 위험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미국 인구는 100만 명당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100만 명당 약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1,57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백신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통계가 100만 명 중에 한 18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1,500대 18입니다. 그러니까 한 78배 정도 효과가 백신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통계가 좀 다릅니다. 지금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는 백신 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지금 31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중에 9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100만 명으로 환산을 하면 약 29명이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셈인지 미국보다 이 백신 부작용이 더 많아요, 한국에. 아직은 뭐 31만 명이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 5천만 명이 다 맞았을 때는 어떤 통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100만 명 기준으로 볼 때 백신으로 29명이 사망한 것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100만 명 중에 겨우 30명 조금 넘어요. 한 32,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30대 29니까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나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나 효과가 지금 비슷한 거예요, 통계가. 이렇다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백신을 맞으면 어쨌든 본인이 이런 전염이 되더라도 본인이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백신보다도 질병 위험이 78배나 크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78배나 유리합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1.6배 정도 되니까 백신이 좀 미국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지금 정말 이제 의심이 될 정도인데, 그러나 질병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백신에 대한 공포보다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실제 백신으로 죽는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백신을 한국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다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백신에도 있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병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가 많은 곳에 사실은 복음의 효과가 큽니다. 고통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곳에서 고통을 모르고 자라면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자라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사실은 너무 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는 은혜가 씻습니다. 참 성도들은 지난 코로나 1년 동안에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1년 동안에 믿음이 더 떨어지고 은혜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다음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